인지 오류에 의한 자방짓 두 번째 생각해 보겠습니다. 후광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후광 효과라고 하는 것은 할로우 이펙트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어떤 특정한 긍정적인 특징 자체가 그 사람의 다른 특성이나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이런 것들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업 내에서도 이쁘고 잘생긴 사람은 일을 굉장히 잘할 거야. 아니죠. 그렇습니다. 물론 잘하는 분도 계시죠. 하지만 이것도 뭐다? 인지 오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것도 후광 효과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 못하는 사람. 그래서 이 후광 효과가 기본적인 개념이 이러한데요. 부모가 자녀한테 후광 효과에 의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코치님을 또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코치님? 네, 그 바로 전편에 이야기해 주신 건데, 그죠? 서울대 나온 친구들은 다 일 잘한다. 그리고 전부 다 똑똑하다. 일을 잘한다는 거하고 공부를 잘한다는 거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 일에 대한 어떤 학습 부분은 잘할지 모르겠지만 실행이나 그런 부분들은 다른 문제인데, 부모님들의 막연한 후광 효과, 추상적인 후광 효과를 맹신함으로써 아이들한테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현실적인 기대죠. 어느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시더라고요. 피아노 학원 원장님인데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가르쳤는데 본인이 계속 실패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엄마는 본인이 피아노 학원 원장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틀림없이 피아노를 잘 칠 것이다 하는 거를 지금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그 미련을 아직까지 버리지를 못해요. 아이와 이야기를 해보니까 본인은 피아노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싫다고 그랬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부모가. 예, 그러면은 그 부모하고 아이는 갈등이 생기게 되겠죠. 그럼요. 네, 그러니 얼마나 괴로워요. 지금 쿵짝이 맞아가지고 지금 막 나가자 막 이래도 지금 부족할 판에. 부모 욕심이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쓸데없는 후광 효과에 대한 믿음은요, 아이에 대한 잠재력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공부를 잘해.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후광 효과를 많이 믿더라고요. 어렸을 때 공부 잘했대. 어렸을 때 똑똑했대. 그런데 지금은 성적이 떨어지고 있대. 이게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어렸을 때 그 잘했던 최정점을 찍었을 때, 여기서 어렸을 때는 심하면요 낳자마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빨리 했대. 딴 애들보다 옹알이를 빨리 했대. 뒤집기를 빨리 했대. 그런 그 효과가 아이를 틀림없이 크게 될 것이다. 네. 문제 많죠. 어렸을 땐 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천재죠.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런데 또 이런 후광 효과는요, 부모님의 기대를, 이 후광 효과를 믿고 있는 만큼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아이들을 좌절하게 합니다. 그렇죠. 포기하게 만들죠. 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아이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게. 네, 그래서 후광 효과를 믿고 있으면, 나는 우리 아이를 믿어. 무엇이든지 잘할 거라고 믿어. 이것도요, 막 추상적으로 아이를 푸시하는데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로 비현실적인 기대에 쌓이고 스트레스를 받고 다른 잠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광 효과에 덮여진다거나, 아니면은 부모의 기대 때문에 계속 마음이 무겁다거나, 이 정도로 어떤 그 한 가지나 어떤 편향적인 사고, 한 방향으로만 일직선으로 나가는 생각들은 지금 당장 버리셔야 싶습니다. 조금 전 편에서 알아봤던 고정관념과 후광 효과는요, 아주 적은 양의 정보로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지각적이라고 그래요. 지각적 왜곡의 대표적인 두 가지 예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 너무 믿고 있지 않나를 뒤돌아보시고 분석해 보시는 게 필요할 때입니다. 네. 객관성 자체를 확보하는 게 제가 봐서 너무 중요해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우리 자식,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니까요. 맞아요. 맞죠? 맞아요. 굉장히 주관성 자체가 개입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모로서 자녀를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긍정적인 한 가지 특성에만 너무 몰입하지 말고 아이들의 좀 다양한 어떤 면모, 역량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평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를 그냥 키워내는 게 아니고 지금은 초격차 인재로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오류들을 잡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싶습니다. 우리가 맞습니다. 부모가 초격차 학부모가 돼야 돼야 된다니까요.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예.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웁니까? 어려운 일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맞습니다. 겁니다. 맞습니다. 무언가 긍정적인 면을 찾는 거는 오케이. 그렇지만 그 부분이 어디에도 균형 잡히지 않고 쏠린다면 그거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지 오류에 의한 자방짓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